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마음이 쓰이는 주제인데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 정겨운 전통시장 있잖아요. 그 전통시장이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배경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유튜브 영상 대형마트 의무 휴업도 소용없다. 텅텅 비어간다는 전통시장 근황인데요.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시장 갔던 기억, 또 그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 다 좋은 추억이죠. 근데 현실은 좀 다른가 봐요. 자료 보니까 정부 지원이 꽤 있었는데도 지난 1년 사이에만 가게가 5천 개 넘게 문을 닫았다고 해요. 빈점포도 늘고 있고요. 뭔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봐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1990년대 대형마트 등장을 큰 계기로 보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경쟁 구도가 확 바뀐 거죠.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하거나 뭐 한 달에 2번 의무 휴업 시키는 거 그런 규제를 10년 넘게 해왔잖아요. 전통시장을 좀 보호하려는 목적이었겠죠. 근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데 어쩌면 좀 역설적이기도 하고요. 그 규제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손님들을 전통시장으로 다시 돌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료 분석을 보면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문 닫는 날은 그냥 편의점이나 백화점을 가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 쇼핑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렸군요. 네, 심지어 어떤 지역은 아예 대형마트가 없어졌는데 그랬더니 주변 전통시장까지 같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도 보였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그냥 더 편리한 곳을 찾아간 거죠. 특히 요즘에는 뭐 쿠팡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신선식품까지 세방 배송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통시장이 이 속도나 편리함을 따라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 규제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거네요. 아까 자료에서 시설 문제도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주차는 진짜 저도 갈 때마다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주차 공간 부족한 거. 또 시장 안은 동선이 복잡하고 비 오거나 너무 덥거나 추우면 사실 가기 좀 꺼려지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문제가 여전히 큰 거죠. 물론 그 지붕 설치하는 아케이드 사업 같은 현대화에 돈을 꽤 쓴 걸로 아는데 네, 많이 했죠. 근데 실제 이용객들이 와, 진짜 편해졌다. 이렇게 확 체감할 정도의 변화는 아니었다. 이런 시각이 많아요. 음, 시설도 시설이지만 사람들이 시장에 잘 안 가게 되는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네, 바로 그겁니다. 시설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파고들면 이제 거래 방식이나 신뢰의 문제로 넘어가게 돼요. 예전에 뭐 정겨웠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요즘 바쁜데 가격 일일이 물어보고 흥정하는 거 좀 피곤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맞아요. 퇴근하고 장 보러 갔는데 그거 다 흥정하고 있을 시간이 좀 그렇죠. 그렇죠. 물론 요즘은 정찰제 하는 곳도 많아지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혹시 위생은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 또 예전에 뭐 저울 속인다거나 뭐 그런 안 좋은 경험들 있잖아요. 그리고 물건 샀는데 혹시 문제 생겼을 때 이거 환불이나 교환이 잘 될까? 이런 불편함들. 이게 다 쌓여서 신뢰를 깎아먹는 거죠. 확실히 대형마트나 온라인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니까 마음이 편한 건 있어요. 맞습니다. 대기업 유통 채널은 적어도 나를 속이지는 않겠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은 주니까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 또 하나 지적하는 게 현대사회 특징인데요. 우리가 이사를 자주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동네 오래 살면서 예전처럼 시장 상인이랑 얼굴 트고 뭐 단골 되는 그런 관계 맺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낯선 시장 성인하고 거래하는 걸 좀 망설이게 만든다는 분석이죠. 듣고 보니 정말 여러 문제가 얽혀 있네요. 정부 예산도 수조 원이 들어갔다고 하던데 자료에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효과에 대한 의문이 큰 거네요. 네, 맞아요. 심지어 최근에 또 추가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걸 두고 시대 좀 뒤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온다고 하고요. 음, 그럼 이 자료는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나요? 결국 이 자료는 전통시장이란 플랫폼 자체가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그 방식과 공간 자체가 현재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과 잘 안 맞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좀 활기 있는 시장들 보면요. 뭐 광장시장이나 통인시장 엽전 도시락처럼요. 먹거리 유명한 곳들이요. 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뭔가 독특한 먹거리나 볼거리가 있는
관광 상품처럼 되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바뀐 곳들이죠. 그렇지만 모든 시장이 다 광장시장처럼 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럼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시장이 다 관광 명소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대안으로 지역 농부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파머스 마켓 같은 형태도 이야기는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우리 전통 시장은 도매 시장에서 물건 떼다가 파는 중간 유통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별화하기가 좀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요. 게다가 상인분들 연령대도 높으시고 또 가게 주인이랑 새 들어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이해관계도 복잡해서 뭔가 확 바꾸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건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단순히 대형마트 때문만이 아니라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시장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낡고 또 신뢰의 문제도 있고 구조적으로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한계까지 정말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럼 이 분석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어쩌면 지금 전통시장이 겪는 어려움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큰 시대적 흐름 속의 한 단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과거의 모습 그대로 모든 시장을 지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각 시장이 어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역할을 찾아갈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정말 특별한 경험을 주는 공간이 된다거나 아니면 진짜 그 지역의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로컬 푸드 마켓 같은 형태로요. 그리고 그런 전환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이건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시장들은 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어쩌면 좀 불편한 현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